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2021년 3월 9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385화 일정금 포트폴리오 전략. 자, 일정금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일정금이라는 걸 맞춰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확률적인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자, 확률적인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정금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자, 일정금이라는 거는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제한시킨다. 요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미증시가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어요. 미증시가 어제 4% 가까운 이제 나스닥이 급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요거는 약간 투기적인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막 테슬라가 20%씩 올라오고, 기술주들이 무슨 막 4%, 5%씩, 뭐 4%, 뭐 8%, 막 이렇게씩, 엔비디아 같은 건 한 8%씩 올라갔으니까. 자, 미국에서 이런 흐름들이 보여졌는데, 요거는 지금 채권금리가 이제 움직이다가 요게 살짝 둔화되는 흐름들이 보여지니까 반등 흐름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예요. 그동안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반등이 이제 크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잡힐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부양책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양책이라는 게 발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가 어때요? 경제가 안 좋죠. 그러면 이거는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채권을 발행을 하겠죠. 채권을 발행하면 뭐예요? 자, 금리는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금리는 결국은 방향은 지금 잡힌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1년 후,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지, 자, 기존금리를 눌러놓더라 도 시장금리가 빨리 움직이면, 자, 내년부터라도 미국에서 긴축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경제회복이 빨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회복이 오히려 빨라지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부양책은 어때요?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어때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마지막 부양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이 다음부터는 정부에서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투자겠죠. 자, SOC라든가 이런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건설 섹터라든가 이런 쪽 포트폴리오는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구간인 거고요.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 건설 섹터가 가장 쌉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밸류 분석을 해본 결과 제가 제 판단하에 밸류 분석을 했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싼 게 이제 건설 섹터예요. 거기서 모멘텀도 가장 크게 붙을 수 있어요. 자, 이 SOC라는 게 발표가 되면, 자, 어떤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까요? 4차 산업 인프라. 이건 이제 뭐 5G 될 거고요. 전기차 인프라 될 거예요. 전기차 인프라. 이건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되겠죠. 자, 요런 쪽이 이제 4차 산업 인프라는 이제 핵심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인프라는 이제 뭐 스마트 도시, 또 에너지. 친에너지에는 이제 풍력, 뭐 태양광 될 겁니다. 요런 쪽에서 보면 풍력, 태양광은 자, 밸류가 밸류 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풍력, 태양광이나 엮여있는 쪽 중에 이제 건설, 철강이 있을 텐데,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선반영을 해서 좀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밸류 매력이 크게 있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폭이라든가 이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을 좀 봐야 되고,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밸류 매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쪽이 핵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쪽하고 4차 산업 인프라, 이쪽이 이제 포커스가 다 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글로벌리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도 섹터는 요런 쪽에서 나올 수 있어요. 5G 전기차 인프라 반도체까지 되겠죠. 자, 4차 산업 인프라하고 에너지 섹터에서 이번에 지금 주도 섹터는 뭐예요?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뭐 대충 이제 그 다음에 바이오, 요게 제일 센데, 지금 이제 다음 주도 섹터가 진행이 될 때는
바이오에서는 새로운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요. 내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바이오 부분에서 새로운 테마가 진행이 될 거면 백신 뻔하죠. 백신 치매, 뭐 요런 거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암이라든가 요런 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시밀러랑 이제 연결이 될 거고, 뭐 이런 치매라든가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뭐냐면 요런 것들은 결국은 다 CMO 쪽으로 연결이 돼. 좀 확실한 쪽 섹터분은 요쪽이라고 보면 돼요. CMO 캐파를 갖고 있는 쪽. 그리고 무슨 뭐 치매 테마라든가 백신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고. 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비쌉니다. 2차전지하고 인터넷이 시장에서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하고 인터넷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요런 쪽은 포지션 대응을 할 때 철저하게 2차전지 쪽은 비싸지 않은 장비 쪽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에서 스마트 그리드 이쪽만 보는 게 저는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요런 쪽에서 이제 중심을 잡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식료품 섹터라든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크게 잡힐 수 있는 섬유의복이라든가 의류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또 이제 프랑스, 이게 글로벌로 보면 프랑스에서 이제 시총 1위가 그 명품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이제 글로벌리는 이제 투자해볼 만한 이제 포인트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 성장 섹터에서 놓고 보면, 자, 경제라는 게 지금 안 좋게 되면 어때요? 부양책을 계속 내겠지만 경제가 지금 회복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양책은 이게 마지막일 가능성들이 높다.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가라든가 채권 같은 경우는 이때가 가장 단기 상승폭이 클 수가 있어요. 부양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이게 뭐 채권 발행을 하는데 뭐 연준에서 이제 뭐 채권을 안 사준다든가 뭐 요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 압박이 굉장히 커지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튈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이 빨라지게 되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뛰게 되면 그때가 이제 지수 포지션에선 이제 성장 섹터 포지션에선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방 압력이 단기적으로는 높다. 다만 이제 밸류를 해봤을 때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자, 업사이드가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서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긴축으로 가게 되면, 자, 시장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하락이 한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통계치를 보면 언젠가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2022년일지 2021년 하반기일지 아니면 2022년일지 아니면 이게 미뤄져서 2023년에서 2025년에 나올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나오게 되면 두들겨 맞을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번 나왔다가는 또 가는 겁니다. V자로. 계좌 수익률이 폭발하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잘 대응하려고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걸 이제 밸류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일정금 포트폴리오 전략. 오늘은 이제 시황은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익은 극대화되고 손실은 제한시킬 수 있는 건지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자, 일정금이라는 거는 종목당 같은 금액으로 이제 편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코멘트를 드릴게요. 자, 30%가 상승을 한다. 지금 상한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죠. 그럼 30%를 상승을 한다. 그럼 100만원에서 30% 상승을 하면 130만원이 되겠죠. 자,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30% 상승을 하게 되면 자, 똑같이 30만원 손실이 나와서 70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복리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130만원에서 30%가 올라가면 169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70만원에서 또 30%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49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가 아니고 이게 19%네요. 이거는 이제 19%인가 18%인가 아무튼가 20% 가까이 되는 이제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두 방 나오고 하한가 두 방이 나오면, 자, 이게 만약에 확률이 5대5라 그래도 어때요? 1점급을 이렇게 맞춰가면 여기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에 몰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몰빵을 했다. 상한가 두 방 맞았어요. 자, 상한가 두 방 맞았다가 여기서 하한가 두 방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손실로 돌아섭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포지션이 분산이 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몰려 있다라 그러면 똑같은 상승과 똑같은 하락이 나오면 손실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규모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내가 상승했던 구간과 똑같은 규모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손실로 돌아서는데, 이게 똑같은 규모로 이제 분산을 해놓고 일정을 맞춰놓으면 손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자, 점하한가 두 방 맞는 거, 그러니까 하한가 두 방 맞는 것보다 상한가 두 방 맞는 확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익은 쌓여가겠죠. 자, 이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더 들어가면, 자, 100% 이상 상승하는 확률이 마이너스 100% 이상 하락하는 확률보다 높기만 하면 어때요?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장기적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유기간을 더 늘리게 되면, 자, 200%, 300%를 이제 기준 수익률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패 확률, 상장 폐지의 확률이 200%로 잡게 되면 상장 폐지 확률이 70%면 똔똔이에요. 자, 300%로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패 확률이 80%여도 20%만 여기에 도달하면 300% 상승하는 기업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익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정금을 이렇게 똑같이 맞췄을 때 손실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간이 2년, 5년. 자, 5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분산해서 50개, 100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자, 섹터를 분산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손실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손실이 불가능해지려고 그러면 일정금이 맞춰져서 분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통계적으로, 자, 불가능한 손실이 나는 확률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금이라는 걸 시스템으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확률적인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해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맥스로 채울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제 100만원을 사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면 100만원만큼만 맞춰서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몰빵으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정한 금액을 맞춰놓지 않으면, 내가 한 종목당 얼마까지 살 거야 라는 일정한 금액을 맞춰놓지 않으면 여기에 비중이 몰려서 몰빵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하는 게 관리예요. 자, 이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빠지는 건 뭘까요? 자, 빠질 때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전체가 다 빠진단 말이에요. 시장에 폭락이 오게 되면 전체가 다 빠져요. 그러면, 자, 분산을 해놔도 전체가 다 빠지기 때문에 어때요?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죠. 이게 이제 회복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산을 해놓으면 이 회복이 빠르냐 늦느냐를 또한 이제 따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하락이나 폭락이 오게 되면 압축을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손실을 이만큼 봤으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압축을 해서 수익을 빨리 만들어야 된대. 그래야 손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압축하게 되면, 자, 실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실패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회복이 될 때는 어때요? 자, 폭락이 진행이 되면 전체가 같이 빠진다 그랬죠. 전체가 다 빠진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반등이 진행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순환매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이슈가 붙어있는 섹터, 또 성장 모멘텀이 붙어있는 섹터, 이 폭락에서 자유로웠던 섹터,
아니면 폭락을 가장 크게 맞았던 섹터.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이 먼저 올라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 포지션의 리밸런싱을 잡아가려고 그러면 먼저 올라와서 밸류 부담이 있는 걸 팔아서 아직 못 올라온 저평가 기업들로 이제 자금을 이동하는 거죠. 이런 포지션들을 잡아가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확산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오히려 분산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크게 나오면 압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산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의 여력이 넓어지면서 확률적으로 지지 않는 포지션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확률적 이점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압축을 해버리면 어때요? 몰빵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가치라는 걸 입히고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시스템들을 잡아가면서 내 성향들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게 커질수록 수익은 이제 확대가 되고 손실은 제한될 수 있는 이게 마법의 공식이 된다라는 거죠. 일정금이라는 거는.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시스템에 입혀서 어떻게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을 운영을 해나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금이라는 것도 이건 이제 확률을 이제 확률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원분들은 이렇게 이제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자, 포트폴리오라는 게 어떻게 이점을 주는지 포트폴리오가 가장 이점을 줄 때는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요. 근데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 위해서 수익을 키우기 위해서 압축을 하라 그래요. 근데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몰빵으로 가는 거잖아요. 압축을 하면 할수록. 그럼 이건 어때요? 위험을 키우는 겁니다. 폭락이 왔을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을 키워가는 거예요. 압축을 하는 게 아니고 분산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분산 규모를 키워가야 리밸런싱 포지션도 수월하게 잡아갈 수가 있고 순환매 흐름도 다 취해갈 수가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자,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을 제한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을 내가 이제 투자 운영을 하는데 꼭 입혀서 이제 운영을 해보길 이제 바라는 마음에 요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